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앵글이 뭐냐고 자꾸만 물어보는데 이게 칠판 앵글이에요, 칠판. 예, 칠판입니다, 칠판. 그러니까 200에 100, 뭐 그 정도 되는 가로 200, 세로 100, 뭐 200에 100 정도 되는 칠판인데 칠판을 여기 이사 올 때 이제 칠판이 낡고 그래가지고 버렸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쿠팡으로 칠판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며칠 사이로 이제 칠판이 오는데 칠판을 올리면 이게 여기 걸 거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저는 애들 많이 안 가르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도 성향별로 이제 거실 같은데 이렇게 꾸며서 하는 걸 좀 이렇게 트여진 공간, 밖도 보이고 뭐 이런 공간에서 하는 걸 좋아하는 애들이 있고, 이게 그냥 그 독서실처럼 완전히 좀 좁은 공간에서 뭐 한두 명 뭐 이런 식으로 과외처럼 받는 요런 걸 좋아하는 느낌의 애들이 있어서, 어차피 지금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당연히 1대1 이렇게 뭐 식으로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요 방도 있고 요 방을에서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거실에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칠판은 이제 옮길 수 있으니까 밑에 이제 바퀴가 달려 있어가지고 옮길 수가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실정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런 걸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생각한 게 있는데, 시작한다는 건 정말 희망적인 거구나, 정말 좋은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작한다는 건 정말 좋은 거구나, 정말 희망적인 거고, 거의 사람을 뽕 맞은 기분? 뽕을 맞아봐 보진 않았지만 아무튼 뽕 맞은 기분? 뭐 이런 기분이 되게 하나? 뭐 요런 것을 그런 것을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제가 두 명, 예, 두 명, 중학생 한 명, 초등학생 한 명, 이제 두 명을 내일서부터 이제 가르치는 거죠. 이제 시작을 이제 하게 된 건데, 이게 시작을 하게 되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또다시 시작이라는 걸 할 수가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감사하고 좀 설레고 떨리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낮에는 교회 갔다 와서 낮에는 정말 내가 이렇게 가르쳐야 될 그것을 혼자 이렇게 읽어보고 열심히 공부하고 막 이랬어요. 사실 뭐 중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가르칠 게 뭐가 있나요? 그런데도 이제 이게 설레고 떨리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정말 이렇게 공부를 하는 마음으로 뭐 어떻게 좀 가르쳐야 더 좋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느낌도 좋고, 그러니까 기분도 좋고, 이제 또 새로운 시작을 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좋더라고요. 오늘은 각설하고 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돈을 쫓아가면 돈이 도망간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돈 생각하지 않고 일을 해야 더 돈이 붙는다, 뭐 이런 말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오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겠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돈이 되는 것보다는 사랑, 배려, 경험, 이게 쌓이면 돈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모든 이런 노하우나 모든 좋은 것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데, 그런 것을 나에게 가져다 주는 사람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그들로부터 정말 헐값에, 아니면 돈 안 받고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돈을 쫓는 것보단 돈이 되는,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그런 세상보다는, 이게 세상을 길게 사는 것을 놓고 봤을 때는 정말 사랑하고 배려하고 참고
그리고 많은 경험을 하고 이게 돈이 되는구나 뭐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학원인들이니까 이제 애들 가르치는 것을 주제로 한번 말씀을 이제 드려볼게요. 이 돈만 쫓는 그런 선생은 반드시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걸 느낀 게 언제냐면 이 학원을 하면서 그러니까 학원 생활을 하면서 젊었을 때는 남의 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강사로 있었으니까 그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었냐면 학벌도 너무 좋아. 다른 재주도 있어. 다른 거에 대한 재주도 있는데 어떻게 그걸 하다가 망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사실은 이거를 전공을 했고 이거를 하다가 망했는데 학원에 들어온 이유는 뭐냐면 돈을 벌려고. 빨리 돈을 번 이후에 그러니까 오로지 돈을 벌려고 이제 학원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요즘에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더더욱 큰 학원의 강사들은 거의 같은 연배의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보다 3배 이상 돈을 잘 벌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이제 들어온 강사들 보면 학벌이 너무 좋고 정말 똑똑해 보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강사들이 1년 안에 그냥 나갑니다. 1, 2년 안에 그냥 나가요. 아무 소득 없이. 그 사람들이 그럼 학벌도 좋고 뭐 이러니까 다른 강사들보다 더 잘 가르치느냐? 그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 이유를 봤을 때 그 사람들은 돈만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이어서 그렇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면 돈이 잘 벌리는가? 이게 멘탈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경험을 쌓는다. 그리고 많은 경험을 쌓을수록 그것이 돈을 벌어다 준다. 이런 느낌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만을 바라보고 일을 하는 그런 강사들은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방학이야. 다스타임을 가르쳐. 다스타임을 가르치는데 이게 애들이 이제 들쑥날쑥 이제 하는데 쫙 애들이 들어오다가 마지막 막판에 한 타임. 그때는 정말 완전히 뭐 번아웃 되는 거죠. 거의 방학 때는 일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 그때 오는 한 명의 학생. 그러니까 시간이 안 돼서 다른 시간대로는 못 오고 그때 오는 학생. 그때 오는 학생을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걸 해가지고 딴 반으로 들어가게 만드나, 딴 타임으로 들어가게 만드나, 이 생각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많은 반은 그런 게 없는데 애들이 적거나 뭐 한 명이거나 한두 명이거나 이런 반은 애들을 대하는 태도도 너무 다르고, 그러니까 그 애들을 어떻게 하면 다른 타임대로 몰아서 이제 하느냐. 뭐 요거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강사들이 있어요. 그런 강사들은 결국은 딴 반도 별로 안 되는 그런 느낌? 그리고 너무 계산이 너무너무 빨라. 계산이 너무너무 빠르고 너무너무 정확해. 막 영악해. 그래서 한 명 들어오면 얼마를 번다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들어오는 학생들이 다 돈으로 보이는 그런 느낌. 그런 학생, 그런 선생도 결국은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학원 사업을 하고 뭐 이렇다 보면은 이렇게 많은 타임 중에 맨 끝 시간밖에 안 돼서 그 시간밖에 올 수 없는 이런 애들도 있고 가끔가다 자주는 아니지만 돈도 밀리고 혹은 돈도 안 내고 뭐 이런 부모들도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제 느낌에 그것을 경험을 쌓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가르치면 이게 또 다른 경험이잖아. 내가 어차피 이제 이 다음에 나이 들어서 이제 큰 학원 할 건데 이 경험 저 경험 다 쌓아보는 거지. 그러니까 애들이 이런 애 들어오고 저런 애 들어오고 이런 것을 타박을 할 게 아니라 나는 왜 이렇게 공부 못하는 것들만 들어와 이렇게 타박을 할 게 아니라 나는 왜 이렇게 공부 못하는 것들이 들어와 이렇게 타박하는 선생이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이 들어오잖아. 그렇다고 걔네를 더 잘 가르치느냐? 그것도 아니야, 그냥.
그런 류의 선생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러면은 결국은 별로 안 된다. 마치, 그러니까는 뭐 애들 한 명당 얼마, 뭐 나눠 먹기, 뭐 학원하고 자기하고 얼마씩 해서 뭐 나눠 먹기 이것만 이렇게 한다면 결국은 이제 가장 조금이라고 가장 큰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 어떻게 하면 저걸 다른 반에, 다른 타임에 넣어가지고, 하루에 5타임 해야 되는데 4타임하고 돈 벌어먹나, 뭐 이런 느낌으로만 하고, 그게 자신의 학원을 할 때도 그런 느낌으로 한단 말이죠. 그리고 돈을 좀, 뭐 밀리거나 아니면 안 내거나 이런 학생들이 있으면, 정말 그것을 못해. 견디지 못해. 왜? 이게 다 노가다에서 돈 버는 건데, 이걸 못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짜증이 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이 모든 학생이 나에게 하나의 경험치를 주는 거다. 이런 학생도 있고 저런 학생도 있고. 원래 이런 경험을 하려면 사실 내가 돈 주고 해야 되는 건데 심지어 돈을 받고 이런 경험을 한다는 거지. 그러면 막말로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니까 그 학원에서 돈을 받으면서도 내가 이런 스타일로도 해보고 저런 스타일로도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학원을 이용하는 거지.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나의 경험치가 점점 쌓인다. 그러면 정말 무적이 되는 거죠. 무적이. 몇 학년을 가르치든지, 어떤 책으로 가르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난 다 가르칠 수 있다. 뭐 이런 느낌. 경험치가 쌓이고 이제 이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서부터 돈을 많이 이제 벌게 되는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아무튼 어느 정도의 그런 돈을 벌기 위해서 이게 너무 막 머리 수당 뭐 얼마고 뭐 요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면 정말 워라밸을 어떻게 하면 워라밸을 가질 수 있을까 요런 생각으로만 간다니까요. 요런 생각으로만. 그러면 그게 학생들도 그런 걸 느끼는데 나는 시간이 여기밖에 안 돼서 이거밖에 안 돼서 이걸 하는데 이걸 가지고 눈치를 주고 좀 싫은 티를 내고 학생 적은 반 애들은 그냥 뭐 대충 가르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게 기분이 좋겠냐고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내가 경험치를 쌓는다. 이런 느낌으로 가르치면 걔가 돈을 좀 뭐 나중에 내거나 심지어 뭐 띄어먹는다 할지라도 그게 뭐랄까 이게 또 하나의 또 경험이잖아. 또 하나의 경험이야. 나는 심지어 어떤 경험까지 있냐면 이제는 얘가 학원을 돈 때문에 그만두겠다. 뭐 요런 느낌까지도 이게 경험치가 쌓였어. 내가 몇 년 전에 그 유튜브에서 말한 건데 대표적인 경우가 이겁니다. 부모가,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 중에 한 명이 중고 외제차를 샀다. 애들은 선생한테 와서 별거 다 말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야. 부모 중에 한 명이 중고 외제차를 샀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 우리 엄마가 중고 벤츠를 샀어요. 뭐 이런 느낌이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딱 듣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얘는 몇 달 못 가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중고로 외제차를 샀다는 건 결국은 얘네 그 부모님이 새 차로 외제차를 살 돈은 없다는 거야. 그런데 외제차를 끌고 싶으니까 중고로 된 외제차를 산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외제차 사고 외제차 부속 이거는 우리나라 차에 맨 끝에 공 하나를 더 붙이는 거예요. 공 하나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차 부속품이 10만 원이라면 외제차 좀 좋은 차의 부속품은 100만 원이라고요. 이게 그냥 공 하나를 더 붙이면 돼. 그리고 외제차일수록 고급 휘발유를 넣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엔진이 고급 휘발유를 넣어야 엔진이 오래 가지. 이게 좋은 차인데 그냥 일반 휘발유 그냥 시골길 가다가 아무 데나 들려가지고 넣는 뭐 별로 질도 안 좋은 그런 휘발유나 일반 휘발유를 계속 넣으면요. 몇 년 안 돼서 엔진이 이제 말썽이 나거든요. 엔진이 이제 고장나면 엔진은 사람으로 치면 심장 같은 거잖아요. 굉장히 비싼 부속이죠. 물론 그 외제차는 뭐 5만 킬로까지 뭐 10만 킬로까지 뭐 다 뭐 커버해 준다 뭐 이런 게 있겠지만 외제차 파는 사람이 그게 남아 있는 거를 파는 경우는 없다. 그게 이제 안 남았어. 이제 그 커버되는 게 안 남은 그런 외제차를 이제 판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고장이 나는데 정말 공 하나를 더 붙이는 한국산 부품에 이렇게 비교해 보면 끝에 공 하나를 더 붙이는 이런 느낌.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이제 부모가 외제차를 샀는데 이렇게 공 하나를 더 붙이는 느낌으로 이게 몇 달에 한 번씩 계속 고장이 나잖아요.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럼 나중에는 이 돈 없어서 애 학원도 못 보내는 이런 날이 오더라고요. 몇 달 안에 옵니다. 몇 달 안에. 최소 1년 안에 반드시 옵니다. 그런 이유로 그만두는 뭐 이런 느낌? 그리고 또 어떤 느낌이냐면 이것도 엄마인데 선생님, 우리 엄마가요, 프랜차이즈로 뭘 하셨어요. 뭐 어떤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라고 말을 해.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프랜차이즈로 떡볶이장 분식점을 시작했어요. 우리 엄마가 프랜차이즈로 커피 전문점을 시작했어요. 카페를 시작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애가 와서 말하잖아요. 그럼 그걸 듣고 나도 또 느끼는 거야. 아, 얘도 1년 안에 그만두겠구나 뭐 이런 느낌. 그럼 꼭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프랜차이즈로 한다는 건 그 방면의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그걸 갖다가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예, 그런 느낌이면 우리나라 프랜차이즈가 뭐 대부분 그렇듯이 정말 너무 뜯기는 것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음식점이나 카페면 더더욱 심합니다. 예, 카페면 더더욱 심해요. 차라리 카페보다 음식점이 낫지. 아무튼 프랜차이즈로 엄마가 뭔가를 시작한다. 그럼 백발백중 잘 안 돼요. 그러면 정말 그러니까 이게 프랜차이즈 하나를 해도 이게 한 1억은 드니까 뭘 해도 카페를 하건 뭐 음식점을 하건 떡볶이 뭐 전문점을 내건 그 어떤 걸 해도 1억은 드니까 그렇게 그 1억 현금을 내고 또 하는 집이 뭐 이렇게 많어? 그냥 은행 대출 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망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학원 나가는 그런 것조차도 이제 없어가지고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이런 게 나도 모르게 이게 경험치가 쌓이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터득이 되고 뭐 이러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결론은 경험치가 쌓이면 이렇게 유튜브로 털 수도 있고 컨설팅도 이제 해줄 수 있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지만 유튜브 컨설팅 이거 별 돈 안 돼요. 그렇지만 저는 꾸준히 제가 즐기는 그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이제 하는 편인데 컨설팅으로 사람을 만나서 이제 그쪽 지역 얘기 뭐 이렇게 듣는 것도 좋고 듣는 것도 좋고 또 이렇게 유튜브로 또 짓거리는 것도 이제 좋고 그래서 제 느낌은 그냥 돈을 벌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는 그런 사람보다는 이제 돈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이 그래서 안 되는구나 뭐 이런 걸 느꼈고 이걸 모든 걸 나의 경험치로 생각하고 모든 경험을 한번 해보리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결국은 뭔가 천천히라도 점점 잘 되지 않나 뭐 요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젊은 선생님들이 지금 큰 학원이나 이런 그런 학원에서 일하는 젊은 선생님들도 이제 뭐 학교 졸업하고 이제 입사해가지고 어떤 학년을 맡았어. 그럼 벌써 어떤 학년을 맡으면 두 번째 해
해부터는 좀 여유가 있어. 왜? 작년에 해본 거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원장 눈에 잘 들어서 그것만 하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이다 그럼 중학교 1학년만 하려고 애를 쓰는, 그래서 어떻게 원장 눈에 잘 보여가지고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그 학년만 고수하려고 하는, 그렇게 애를 쓰는 이런 선생들이 있는데, 그런 선생들이 나중에 나이 먹고 학원 나오잖아요. 그러면 큰 학원에서는 그 학년만 전담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 학원에서 나오면 전체 학년을 가르쳐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 학년 이외에는 바보가 된 그런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그게 본인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남의 밑에 있을 때일수록 뭔가 내가 모든 걸 좀 다 경험해 보자. 모든 걸 다 경험을 해보자. 그래야 내 학원도 나중에 차릴 수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근데 이게 학원업에만 국한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일에 다 국한이 된, 모든 일에 다 적용이 되는 이런 느낌입니다. 아무튼 예, 여러분 오늘은 이런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밤 되세요.